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 5장을 딱 봤는데, 제가 이 몰추, 이 성공의 법칙을 선택한 이유가, 항상 그 상상력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하는데, 그 상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늘 갇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그것을 건드려 줬어요. 내가 왜 그렇게, 어, 그래, 불안하고, 뭔가 이루지 못하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줬던 게 이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사고인지, 어떤 것이 비합리적인 사고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 메커니즘은 주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한계, 믿음과 해석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적절한 느낌을 제공하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개념, 믿음, 해석, 의견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가공한다. 여기에서 자동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 메커니즘은 조현미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브레이크도 밟아지고 엑셀도 밟아지고 그냥 내가 이거를 밟아라 이거를 핸들을 돌려라 이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을 집어들 능력만 있다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으며 호소력 짙은 광고 문구를 쓸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골프를 치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과정을 소유한 것이다. 여기서 2장에서 이것이 진정한 자아 혁명이다. 어, 2장에서는요, 자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 메커니즘은 우리가 그냥 연필만 이렇게 연필을 쥐어라, 소근육과 뭐 대근육을 움켜쥐고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못한다고. 나는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호소력 짙은 광고 문구를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이 장을 20일 동안 세 번은 한번 매주 한 세 번은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동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동 메커니즘이 왜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 그거는 5장에서 우리의 사고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 5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어제 실패했으니까 내일도 반드시 실패할 거야. 수줍고 소심해.
무도회에서 상대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체면 상태에 빠져 자신이 용감하고 자신만만한 운변가라고 믿거나 생각하면 그의 반응 패턴은 순식간에 변한다. 즉, 현재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네. 저는, 음, 그, 무도회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낯설은 어떤 환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가운데서, 어, 친한 사람과 얘기도 하고, 좀 모르는 사람도 서로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무도회라면은 춤을 추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춤추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정정긍긍 하면서 막 경직되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아주 긴장한 것을 내려놓고 최면 상태에 빠져서 자신은 용감하고 아주 자기는 누가 봐도 어,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무도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정말 미소를 머무면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면 상태가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노는 상태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뭐 강연을 할 때도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자신을 믿고 행동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실패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최면 상태가 되게 편안한 상태. 저는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 모르겠지만 긴장하면 더 강의도 안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에게 엄마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이러이러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엄마 있잖아 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 아니면 엄마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엄마 나 이거 보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엄마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정말 자기가 미소를 한 방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 최면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도회나 강연에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공 트레이닝 코스도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행동을 반복적이고 창조적으로 응용해 나가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런 것이, 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자기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있는 그 리더의 그런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이 책에 묶어놨다고 해요. 합리적인 순간과 비합리적인 순간 사이를 번갈아 오가며 만족해서는 안 된다.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 검토할 때는 그 내용을 존중하거나 그 내용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어리석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따져본 다음에 거부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비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어떤 것이 비합리적인 사고인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뭐라고. 그런 것이 합리적인 사고인지, 비합리적인 사고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은 나에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거나 그 내용에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내가 하고 싶고 원하고 정말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가? 혹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주춤거리는 거리는 거리지 않는가? 주춤거리는 것에 잘못됐네요. 주춤거리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왜냐고 물어보라. 이렇게 이게 불합리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이런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런 믿음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가?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데 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느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어. 그래서 사실이 아닌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과소평가하는 자신이 보이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나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저는, 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신이 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그려보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순간을 상정하라. 그것들에 대한 절실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열광하라. 또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계속 떠올려라. 현재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은 사고의 감정에 보태어짐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충분한 감정과 깊은 느낌을 불러일으켜라. 그러면 새로운 사고나 생각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몰아낼 것이다. 아까 그런 비합리적인 잘못된 생각을 먼저 일단은 끄집어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올리고 이 부정적인 믿음이 자기 그 사고의 감정에 보태어지면서 형성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감정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정말 근거가 없어. 근데 나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근데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저 밑바닥이란 나는 그것을 원하고, 나는 그것을 해야 되고, 난 그래야만 되고, 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을 충분한 감정으로 깊이 불러일으키면서 그런 걸 대처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그런 새로운 사고로 그런 불합리적인 부정적인 믿음을 몰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의 결과나 목표를 상상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고 이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곰곰이 느껴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편하게 생각하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즐기도록 하래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것을 크게 상상을 하면서 어, 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생각을 상상을 하고 즐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기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자기 자신이 막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작아지고 그 일은 과대평가가 된다는 이 말이 저한테는 빡 하고 다가왔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에 기초한 정신 치료와 자기 수양법을 도입한 약사이자 심리학자인 에밀 쿠에는 해당되는 일을 항상 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어, 그 심리학자 에밀 쿠에는 이렇게 항상 일을 할 때 일을 항상 쉽고 그렇게 잘 될 거야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믿는 사람 믿는 만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귀등에만 듣고 이렇게 한쪽으로 흘려버리죠. 옛날에 우리 그 사자성어나 그 많이 하는 말들이 진짜 진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자기 걸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에멜쿠의 말을 진짜 믿어야 될 거예요, 같아요. 항상 일은 항상 쉽고 될 거라고 믿으라고. 그것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어, 진짜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자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수고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달리 말하면 그것들은 너무나 진지하고 두렵게 생각해서 우리를 무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거랑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 자기 신을 과소평가하고 어려움을 아주 과대평가하게 되면서 너무 진지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과대평가하면서 자신이 작아지고 무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동 메커니즘은 현재의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기 전에 어떤 암시나 보장을 알아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자동 메커니즘은 그냥 연필을 쥐듯 운전을 하듯 뭐 자전거를 타든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달리기를 하든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앞발을 뭐 내밀고 뒷발을 올려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생각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어, 상상하는 그런 대로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고 행동함으로써 그 징조와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해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목표를 선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며 결론을 내리고 평가하는 바퀴를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딱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자꾸 그 실수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배우고 그 실수로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선순환의 바퀴를 돌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맥스웰 무츠 성공의 법칙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